저희 일단 밀리터리 마니아에 소개되시려면 이제는 뭐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셔야 하고요. 거의 뭐 밀리터리 마니아의 블루리본급이에요. 이거를 뭐 줄 서서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 임 박사님 옆에 앉아 계셔도 될 정도로 이분의 탑티어 마니아라고 하는데요. 그럼 난 어떡해? 게다가 제일 중요한 건 어마무시한 실력까지 지녔다고 합니다. 어떤 분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수원입니다, 수원. 우리가 우리의 혼을 만들어가는 거에는 우리의 전통 무예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인문학적인 문제를 고민을 해야만 우리가 우리를 제대로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 무예를 연구하고 수련하는 최형국 마니아입니다. 우와. 야, 오늘 매니아. 오늘 마니아 진짜 데려왔습니다. 진짜. 제가 주로 조선 정조시대 때의 무예들 그리고 무예도 보통지의 실린 무예들을 주로 공부를 하고 제가 수련을 하는데요. 무예 도보 무예 쉽게 도보 말하면 다양한 무술을 이제 그림으로 해서 만든 책인데 위에 도보통지. 이게 당시에서는 이제 최고 무술가였던 백동수의 이제 박자가도 사실은 무과 장원도 했거든요. 네. 저 책도 굉장히 그전엔 그런 책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말로만 하잖아, 말로만. 맞아. 도면으로 훌륭한 교본을 만들었어요. 저게 없었으면 정말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네요. 조선의 과거를 보면 다양한 검술도 있고 창술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격구, 서양의 폴로까지 격구 이런 것. 우와, 네. 그런 것까지. 그래서 이제 모든 무술을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줬어요. 네. 아무래도 이런 책을 많이 만들지 않다 보니까 만드신 분은 고생했지만 후대 사람들이 보면 잘 모르겠는 거야, 이게. 네. 그래서 저거를 복원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참 많이 노력했어요. 아, 그랬군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그림 보면 충분히 아는데 지금은 끊어졌어. 안 되지, 그치? 네, 그래서 이걸 복구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저런 분들이 필요하신 거죠. 대단합니다. Soldiers can do defense and offense at the same time. 시연해 주신다. 어이구. 아, 이거 직접 나가서 하시는구나. 뺐어요. 사극으로 표현이 되려면 당대의 움직임들, 그런 고증의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좀 바탕을 두고 움직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말의 움직임, 기병들의 움직임, 그리고 군사들의 움직임을 좀 더 사극 안에서도 고증에 부합되도록 그러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넷플릭스에서 킹덤, 조선군 중에서 다양한 직종별로 무기를 활용하는 기법들이나 돛장, 그리고 좀비들과 대치했을 때 조선군이 어떻게 반응했을 건가, 그리고 진법 속에서 어떻게 그것들을 구현할 건가 등등을 했었죠. 아, 이거 직접 고증해 주셨대요. 그렇구나. 마니아분이 직접 해주셨군요. 조선시대에 이렇게 훈련했을 것 같아요, 무예에 대해서. 그죠? 방금 보여드린 거는 조선권법의 대표적인 봉국검
해당합니다. 봉구검은 신라 황창의 설화를 담고 있는 검법으로 조선을 대표하는 가장 아름다우고 그다음에 실용적인 검법이 바로 봉구검이 되겠습니다. 봉구검 같은 경우는 아주 독특하게 전, 후, 좌우, 사방에 걸쳐서 적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빠르게 회전하고 적을 몰아서 공격하는 기법들이 들어가 있는 대표적인 조선 검법에 해당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영향을 받은 외검. 외검 같은 경우도 한 4류 정도가 무해도보 통지에 실려 있는데요. 꼭 우리나라 것만이 아니라 다 이제 배워서 쓰는데 그러게. 이런 걸 창피해하거나 기분 나빠할 그러니까. 필요가 없고 그럼요, 그럼요. 어디에 모든 걸 검술이 다 뛰어난 거 있으면 다 받아야지. 가지고 그럼요. 조합을 해서. 우리나라에 맞게 또 활용하면 되는 거니까요. 방금 이렇게 뒤를 돌았지만은 실은 뒤돌아본 거 없이 전체적으로 쭉 한 50m, 60m까지 앞쪽을 향해서 치고 달려드는 게 바로 외검의 가장 큰 특성이기도 합니다. 외검은 전체적으로 빠르게 앞을 향해서 파고 들어가는 검법이 특성입니다. 뒤로 물러서는 기법이 전혀 없습니다. 육지를 향해서 내다 꽂는 느낌? 이런 기법이 외검의 날카로운 특성이기도 합니다. 무예도보 통지에 있는 무술들은 집단전이라는 걸 전달해요. 오. 무술들은 막 좌우로 흔들잖아. 짧은 수지. 자기 편 대형이 깨져요. 그렇지. 그래서 저게 집단전에서는 네. 쭉 서가지고 대열을 갖춰서 앞으로 치고 나가는 그쵸, 거죠. 그쵸. 이것만 열심히 연습시켜도 무시무시하게 나가죠. 그렇겠네. 그렇겠네. 휴! 소! 소! 이 검법은 이제 제도검법인데요. 제도검은 조선에서 만들어졌지만 중국의 검법을 많이 흡수한 형태의 검법이 바로 제도검입니다. 좌우로 빠르게 회전하면서 회전력을 이용해서 공격하고 빠르게 뒤로 회전하면서 물러나고 다시 또 빠르게 회전하면서 공격하는 회전형 검법이 바로 제도검의 가장 큰 특성입니다. 이렇게 검법 수련하다 보면 좀 많이 다치고 하실 것 같은데 다친 적 많이 있으신가요? 주로 사고 나는 게 칼을 두 자루 썼을 때 쌍검으로 주로 사고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쌍검은 한 자루 칼은 방어를 하고 한 자루 칼은 공격을 하는 게 주 핵심적인 움직임인데 공격했던 칼이 정확하게 공격을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칼이 다시 공격이 이루어질 때 이게 꼬이면 칼이 달려들죠, 자기 몸에. 그럴 때는 많이 사고가 나죠. 일본에도 이도류라고 있는데 저게 자기가 배워, 자기가. 아, 자기가요. 두 손 이러다가. 그치, 이게 이러다가 잘못만 돌리면. 이도류가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빌 거 아니야, 이게. 조선시대에 활용했었던 칼은 환도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조선시대 장수들이 몸에 이렇게 착용하고 있었던 칼들이 대부분 환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환도의 가장 큰 속성이 몸에 붙일 수 있을 정도로 좀 짧은 칼의 형태입니다. 일본도에 비해서 좀 짧지만 좀 부드럽게 표현된 칼이 환도의 성질이기도 합니다. 일단 환도는 양날의 검이 아니라 외날 도기 때문에 주로 베는 기법이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 특히나 일반적인 일본도에 비해서 좀 짧은 형태이라서 그래서 깊게 파고들어서 아래에서 위로 걸쳐 베는 기법들이나 이런 좀 독특한 사용법이 조선 환도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창도 있다. 활. 네. 그 칼 마신 게 아니네. 웅장한 개인이 활용하는 무기 중에 좀 크고 무거운 일반적으로 월도를 많이 보셨을 건데 협도라고 생긴 좀 아주 독특한 무기를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협도 처음 들어보네요. 협도. 협도요? 이 무기는 칼날의 모양이 조금 독특하죠. 그리고 자루가 긴 형태. 이것도 도의 일종으로 분류되는 칼인데요. 협도라는 칼입니다. 협도는 이렇게 칼날의 폭이 좀 좁습니다. 창하고 칼을 결합한 그치. 형태라고 그런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무기는 어느 나라나 비슷하게 있어요. 네. 조금씩은 다른데 저것도 이제 일본에도 있고. 다른 월도나 다른 무기에서는 칼 끄트머리를 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준을 이용한 공격이 없습니다. 보면 앞에서 이렇게 들어가 있다가 손잡이를 짧게 가면서 마치 소총의 개머리판으로 치듯이 요렇게 쳐 들어가는 기법이 있거든요. 요런 기법이 아주 독특하게 협도에서만 나타납니다. 스! 이야! 사! 이야! 스와! 스와! 난 이거, 멋있다. 자, 왼쪽에 있는 게 협도고 오른쪽에 있는 게 월도입니다. 이렇게 얼핏 보면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 협도는 기본 모델이 창에서 출발한 겁니다. 창을 쓰다가 이 창에 칼날을 붙여서 좀 배기를 해보면 어떨까?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이 협도의 개념입니다. 협도에서는 좀 전에 형에서도 트로에서도 보였지만 찌르는 기법이 나옵니다. 2번으로 연속으로 찌르는 기법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월도는 창에서 출발한 무기가 아니라 칼을 쓰던 사람들이 창처럼 만약에 자루가 길어지면 칼이 어떻게 발전할까? 칼이 커진 형태, 자루가 커진 형태가 바로 월도입니다. 그래서 월도는 찌르기 기법보다는 주로 베는 기법이 강하게 발전된 무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걸 휘두르는 걸로 또 사람의 다칠 수가 있고. 누가 더 힘이 세냐. 저거 장군이 딱 들고 있으면 너무 멋있죠. 사극 고증에서 제일 문제 많이 나온다라고 했었던 무기가 이 당파. 일반인들은 또 삼지창이라고도 알고 있는데요. 당파라는 게 정명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절대로 깊게 한 창날 안으로 찔러 수가 없거든요. 일종의 포크 같은 형태라서. 그래서 요 무기는 상대방의 무기를 요 가지 사이로 끼워서 제압하는 무기입니다. 저거는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방어용 무기예요. 왜 이게 만들었냐면 일본군이 이제 칼이나 이런 백병에 강하니까 네네. 창날을 포크처럼 약간 우리 옛날에 왜 딱 꼽는군요. 눈 찌른다 그러면 맨날 이렇게 막 장난 예. 많이 쳤잖아요. 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잘 모르니까 와 창날이 세 개야 세 개야. 이러면서 그냥 네. 너도 나도 저것만 들고 있는 거지. 그럼 잠깐 피디님이 오셔서 곤방을 대주시면 그 움직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공격한다? 밀고 살짝 천천히 돌아보세요. 요렇게 가는 거죠. 오. 보이시죠? 그러면 요게 이제 뱀 머리를 누르듯이 꼭 이렇게 누르고 있기 때문에 쪼아서 누르고 있기 때문에 못 도망갑니다. 그리고 옆에 보조로 붙어있는 병사가 한 명이 가서 대신 죽이거나 요걸 밀어냅니다. 그 다음에
죽이는 형태가 되죠. 당파 같은 게 좋은 게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그 뭐 오만 부에 다 아는 그런 사람을 키우려면 7살 때부터 해야 돼요. 맞아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이 가서 무술을 하려면 막 날아다니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단순한 동작을 확실하게 하는 건데. 세워! 세워! 서! 소! 근 10년 가까운 세월이 걸렸죠. 일단 지상에서 보병들이 익히는 보병무예를 안전하게 익히고 그 다음에 마상무예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기초 기마술이 또 필요하거든요. 말을 타고 말 위에서 무기를 활용하는 기법들 그리고 그 말과 함께 호흡하는 방법을 또 배워야 더 고차원적인 마상무예가 가능한데 그것들은 계속 과정으로 둬야 하는 거죠. 특히나 말을 타고 무기를 쓴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말 같은 경우는 되게 적응하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말하고 구르거나 말에서 떨어져서 몸을 다치는 기억들, 그 다음에 말을 타고 자유롭게 또 여행했었던 기억들, 그런 것들이 이제 추억처럼 남기도 합니다. 와, 그냥 이 삶을 사시는 집에서 분이 저게 연구실이네요. 연구실. 대부분 다 조선시대 사료라서 한문 해석들이 어렵고 무예라는 게 몸으로 발현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동작이 어울리지 않는 형태들 이것들을 찾아내는 게 되게 힘들고 좀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들이죠. 역대급으로 상세한 책이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해독해서 이걸 하기에는 버겁다. 갭이 있죠. 근데 그럼 요즘도 그래요. 이게 맥이 끊어지면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무예서라고 얘기를 하면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주로 무예서들이 만들어졌는데요. 무예 제보가 만들어지고 임진왜란 과정 중이에요. 또 광해군 때 무예 제보 번역 속집, 그리고 사도세자 시절에 무예 신복, 그리고 정조시대 때 무예도 보통지. 저는 주로 무예도 보통지에 실린 24가지의 무예 24기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무예도 보통지는 그 이름에 무예를 보보, 그림과 글로 설명해 놓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자세, 무예 자세를 글과 그림으로 이렇게 연동해서 볼 수 있도록 구성한 책입니다. 전체적으로 쭉 연결해서 이어서 볼 수 있도록 총도, 총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자세를 연결지어서 훈련할 수 있는 방식까지 함께 담아놨죠. K-팝 뭐 보면서 그 춤 따라하는 것도 어려운 건데 저걸 직접 사진과 글만으로도 구현해낸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맞습니다. 예. 누굽니까? 누구시죠? 수련생이 있으시군요. 왔어. 근데 여성분이야, 수련생이. 들어와. 너무 멋있다. 이제 또 수련해야지. 거기 있어. 자, 오늘은 쌍검을 해봐야지. 한번 해봅시다. 이 도류를 하나,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셋, 넷, 이야. 치. 이어는 가는데 제 딸입니다. 따님이세요. 딸내미가 열심히 쌍검을 수련 중에 있습니다. 몇 학년 때부터 했어요? 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엔 너무너무 어렵고 뭔가 근육도 안 붙고 검도 무겁고 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끼고 그 상태에서 천천히 여기에서 각도가 두 개가 밸런싱이 맞아야 한다. 옆으로 봐보면 요렇게 대칭이 돼야 돼. 요런 느낌으로. 그렇지. 그렇지. 그 다음에 역시 똑같이 밸런싱. 아니 요렇게. 왜 가르치셨어요? 일단은 쌍검이 배우기는 몇 배 더 어려워요. 큰 칼 한 자루를 하는 것보다 더 어렵지만 무예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검무로 확장 가능성도 크고 가장 화려하면서도 그 다음에 실용적으로 자기 몸을 움직일 수 있기에 쌍검을 주력으로 이렇게 가르친 거죠.
이야, 띠끼하다. 진짜 멋있다. 그게 그냥 보면은 막 칼날이 교차하는 것 같지만 안전된 상황에서 교차하는 걸 볼 수가 있죠. 팔십 점 정도요. 왜 10점을 드릴까요? 일단 공간이 좁아가지고 한정돼서 좀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더 많이 이렇게 발현되지 못한 게 조금 아쉬워서 거기서 한 10점 빠지고, 그 다음에 좀 시선이 좀 불안해요. 특히나 촬영이 이거기 때문에 약간 좀 긴장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서 10점 정도. 나머지는 열심히 해서 80점. 이건 제가 굉장히 후하게 준 점수입니다. 아, 사실 서운하다기보다는 저한테 좀 서운합니다, 지금.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계속 좀 있는 것 같아요. 더 잘해서 뭐 하시려고요? 저희가 봤을 때 충분히 잘하셨습니다. 위에 한번, 그 다음에 반대쪽 위에 하나, 둘, 셋, 넷. 강연도 하시는군요. 개인적 목표이고 이자 꿈이기도 한데요. 무예가 단순한 전투 기술들, 몸을 활용한 기법에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무예 인문학적 관점에서 무예를 하나의 몸 문화의 전반적인 큰 흐름으로 무예를 가지고 다양한 문화 산업이나 그 다음에 학문의 단계까지 무예사나 이런 등등등에까지 좀 넓은 영역까지 확장시키고 제 몸으로 직접 풀어내고 싶은 게 제 바람입니다. 나는 글 속에 담긴 무예를 몸으로 되살리는 마녀이다. 이야, 잘 봤습니다. 아니, 외모적으로도 우리 여태까지 나왔던 마니아 중에 가장 진짜 그때 분이세요. 공연하신, 그죠? 그때 분이 오신 거야. 이거는 마니아가 아니라 그때 분이 여태까지 살아계신 거예요.